지금부터는요,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문 후보 얘기부터 좀 하겠는데 3D 프린터, 3D 프린터로 읽었는데 이번에는 5G를 갖다가 일부러 5G라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해명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기업 스스로 통신비를 인하하도록 주도하겠습니다. 각 기업은 4차 산업혁명과 기술정보화 사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5G 통신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주파수 경매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5G라고 3번 한 건 아니고요. 5G라고 한 번 했는데 저희가 강조해서 보여드린 거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계속 문제가 된 3D를 3D라고 읽은 거. 이거 김종인 전 대표, 전 의원이 얘기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죠. 그 트위터에 그 3D 프린터 3D 적으셨는데 옹기일동 얘기도 하시고 어떤 취지였는지 조금만 설명해 주시죠. 저는 과거에 청와대에 있을 때도 이런저런 회의들을 하면 요즘 이제 새로운 분야들, 특히 정보통신 분야는 너무나 이제 어려운 그런 외국 용어들이 많아서 사실 회의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저는 가능하면 모든 국민들이 알기 쉬운 그런 용어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네, 지금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유한국당 이 발음을 놓고 당장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네. 자, 3G, 4G 이렇게 읽어왔으면 5G도, 그러니까 5G도 5G로 읽는 게 상식이다. 5G로 안 읽은 게 다행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약간 뭐 비아냥된 표현인데요. 네. 근데 이제 문 전 대표죠. 문 후보도 이제 약간 고집과 뒤끝이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그것은 이제 그 3D를 3D를 읽은 데에 대한 지나친 비판이나 공격이 있으니까 나도 이 정도 할 수 있다라는 걸 그렇죠. 보여준 예. 그런 뭐 당연한 대응이라 보는데 저 3D, 3D에 관해서는 문 대표가 굉장히 좀 억울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2년 전에 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3D 프린터 제조 공장을 직접 방문해서 그 만드는 과정, 그리고 만들어진 제품들이 3차원 그 복사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3차원 스캐너로. 예, 스캔으로 제품을 만들고 있는 모습들을 다 받고 그 조립하는 공정에서 그 근로자들이 40대, 50대 여성들인데 그분들의 임금이 왜 얼마가 되는지까지도 다 청취하고 아마 3D라는 말 수십 번 거기서 들었을 수십 거예요. 번 했고 자기가 어쨌든 제일 먼저 저 부분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신성장 동력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인데 나를 이런 식으로 공격하느냐에 대한 뭐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또 5G를 안 하고 5G를 하면서 나는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다. 그런 걸 보여준 정도다 이렇게 보입니다. 5G 문재인 일부러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후보가 네네. 사법시험 2등한 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차석했고 연수원 또 차석으로 졸업했죠. 네. 그만큼 그 지적 역량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탁월한 분이죠. 그걸 뭐 이제 오독이라고 얘기하니까 화가 났어요. 근데 다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모든 국민들이 알기 쉬운 용어로 사용하기 좋겠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5G는 어떻게 읽으면 되냐 하면은 그게 G가 generation, 한마디로 5세대라고 읽으면 되는 겁니다. 또 그렇네요. 근데 그거를 5G라고 하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과연 그것이 오독한 것인지 아니면은 그것이 과연 국민들이 알아듣기 쉬운 거 5G라고 읽어놓고 국민들이 어떻게 그걸 이해를 합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나름대로 어떤 정말 우리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주면 좋겠는데 5G는 아프리카 같은 데로 오해될 수도 있어요. 헷갈려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폴더폰을 뭐라고 합니까? 투지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거의 상식적으로 쓰는 용어인데 2세대 전화다.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2세대라고 하면 되고 3세대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그것을 5G라고 읽는 것은 또 뭔지 국민들은 아리송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고로 국립국어원에서는 뭐 3D나 뭐 3D나 뭐 5G나 뭐 5G나 뭐 아무거나 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 그렇다는 규정이 거죠. 없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것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후보, 이제 문재인 후보가 후보. 문재인 후보가 이거 내가 3D라고 읽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뭐 비판을 하고 내 콘텐츠 문제까지 뭐 건드리 네. 그래서 뭐 그러면 5G라고 만약에 했다 치면은 약간 뒤끝이란 말씀하셨는데. 예, 뒷끝으로 그렇게 했다고 치면은 그 부분은 또 너무 협량한 거 아니나 그런 이미지도 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뭐 유력 대선 주자고 그러면 웃어 넘기면서 이걸 3D 해도 되고 뭐 3D 해도 되는 거다 이러면서 그 5G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네거티브에다만 그 몰두를 하다 보니 이거는 아주 작은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작은 부분이 네거티브의 소재가 돼버리는 거죠. 네네. 정말로 안타까운 게 이제 뭐 홍준표 지사도 이제 강주 5.18 그 묘지에 가서 멸사봉공을 쓰지 않았습니까? 한자 틀렸죠. 사사로울 사자를 써야 되는데 예.
죽을 사자를 죽을 사. 썼죠. 근데 이제 잘못 썼다 다시 쓰라니까 다시 쓰고 나오면서는 원래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썼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내가 모르겠냐. 나 사법시험 붙은 검사야. 그렇죠. 예. 근데 뭐 썼어요. 3D 뭐 3D 뭐 3D 이걸 뭐 몰라서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이제 하다 보면은 이렇게 작은 실수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 대결로 가야 되는데 작은 흠이나 작은 실수를 가지고 예. 침소봉대하는 문화가 지금 좀 안타깝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땡 1대0 문재인 후보 패. 왜냐하면 이게 참 이분 삐뚤어도 말은 바로 하라고 3D 오지 이거 뭐 그러면 뭐 앞으로 모든 말 할 때 3D 업종 얘기 안 하고 3D 좌합이라고 얘기하실 것인지 그냥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상당히 고집 있네 소신 있네로 보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완고하다 그리고 고집이 너무 세다라고 보일 수도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깨끗이 넘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안철수 후보는 이걸 얘기함으로써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나는 미래와 함께 호흡하는 미래 그 세대이고 문재인 전 대표는 과거 세대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프레임을 가져가는 건데 네. 여기에 자꾸 말려들지 말고 오히려 얘기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큰 정부 작은 정부론 정권 연장이냐 정권 교체냐 그리고 이제 오늘 드디어 꺼낸 증세론 이런 걸 얘기를 꺼냄으로써 나는 진보적 입장에서 난 이런 큰 정부로 갈 거야 증세를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 안철수 너는 보수야 진보야 네 입장을 얘기해봐. 네. 이것이 문재인 후보에게 좋은 프레임인데 왜 자꾸 이렇게 과거 미래 프레임에 끌려가는지 이건 빨리 벗어나셔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충분히 이 본질을 들으셨고 저희 언론도 좀 반성하겠습니다. 이게 기사가 된다고 자꾸 이런 얘기만 하다 보니까 자, 안철수 후보가 본인은 또 발음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분명히 어떻게 들리실지 유치원 공약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유치원 과정에 대해서는 대형 단설 유치원 신설은 자제하고 지금 현재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는 독립 운영 보장하고 시설 특성과 그에 따른 운영 인정할 겁니다. 들어봐도 분명히 단설이라고 했네요. 네, 그런데 이 단설이라고 단설 유치원 신설을 자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사가 다 병설로 나는 바람에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렇죠. 그날 저 행사장이 그 사립 유치원 원장들 모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소음이 많고 시끄럽답니다. 굉장히 강력한 이익단체죠? 예, 그런데 네. 그렇죠. 그 유치원 모임, 학부모 모임 같은 것도 굉장히 강력하죠. 예. 그래서 지금 그 단설과 병설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죠. 병설 유치원은 어떤 초등학교 안에 한 서너 개 학급 정도 있어가지고 같이 설치한다. 같이 이거. 설치하죠. 병설.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장이 원장입니다. 네. 그런데 이 단설 유치원은 별도의 유치원 기구예요. 그 국공립인데 별도의 기구니까 전문성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가 있는 데죠.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단설 유치원을 좀 많이 만들어 달라. 네. 많이 만들어 달라는데 이것을 단설 유치원이라고 본인은 이야기했는데 이 병설 유치원으로 일부 기자들이 잘못 들은 거죠. 너무 시끄러워서. 네. 그래서 병설 유치원을 쓰니까 거기서 또 혼란이 있었고 그 사이에 또 민주당에서 논평을 내고 뭐 이런 이것은 일종의 해프닝인데 지금 안철수 후보가 여기 사립 유치원장들은 이 단설 유치원 정설을 아주 싫어하거든요. 네네. 싫어하기 때문에 여기 가서 그 말을 한 거예요. 네. 한 건데 일반 학부모들은 이 단설 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내기 위해서 또 국공립의 사립보다 저렴하고 또 시설도 좋고 그러니까 국공립에 보내기 위해서 굉장히 경쟁이 심한데 네네. 안철수 후보가 거기 가서 그 단설 유치원을 좀 제한을 하겠다.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는 좀 독립 운영을 보장을 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해버렸으니까 그게 문제다. 그래서 지금 SNS 엄마들 카페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가 중요한 거 거친 표현은 좀 뺐습니다. 뭐 이따위 공약이란 말도 있는데 그건 뺐어요. 근데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 나왔네요. 네, 사립 유치원 원장들에게 표 받겠다고 학부모 등지는 것이냐, 엄마로서 왜 사립을 늘린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서민 생활 모르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이제 세명한 것까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화들짝 놀란 안철수 후보 직접 본인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자, 오늘 유치원 정책과 관련해 전달 과정에 오보가 있었습니다. 또 기자 탓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설 유치원을 신설을 자제하겠다는 게 내 뜻이다. 그리고 이는 보도와 달리 병설 유치원은 늘리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병설이든 단설이든 저는 국공립 유치원입니다. 네. 국공립 유치원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요청이죠. 왜냐하면 국공립 유치원의 시설이 더 좋고
더 관리가 잘 되고 이런 어떤 생각이 학부모들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집 가까이 있는 국공립 유치원을 보내기 위해서 학부모들이 밤을 새워서 줄을 서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사립 유치원은 또 기존에 또 사립 유치원을 운영했던 관행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일단 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도 있지만 유치원 원장님들의 어쨌든 사업적 속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양면성 때문에 사립을 보내는 것보다는 어린 유아 교육에 있어서는 국공립 유치원을 가는 것이 더 좋다는 게 부모님들의 생각인데 네. 부모님의 교육 수요를 안철수 후보가 외면하고 오히려 이익단체, 압력단체의 요구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대통령 자격이 있느냐, 도대체 학부모의 마음을 아느냐, 교육이 뭔지, 입에 달고서는 교육하고 있는데 교육이 뭔지를 아느냐, 이런 강력한 항의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지금 뭐 상황 논란에까지 휩싸여 있는데, 역시 이렇게 또 거들고 나섰습니다. 문재인 후보 측은 밤이나 낮이나 시도 때도 없이 안철수 후보에게 모진 양념을 칩니다. 자, 이 양념 발언을 또 인용을 했어요. 안 후보 유치원 공약 발표에서 행사장 관중의 소음으로 대형 단설 유치원 신설 자제라고 한 것을 기자들이 병설 유치원 자제로 보도하는 해프닝에 댓글이 달리고 요동을 치니까 잽싸게 비난 논평 냈네요. 한심한 작태입니다. 이렇게 비난을 하니까 민주당 대변인 홍익표 의원 이렇게 또 반박을 했습니다. 대선 승리라는 정치적 목표에 눈이 멀어서 이제는 아이들의 유치원까지 이용하는 안철수 후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어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병설 유치원을 확대하자고 했던 안철수 후보가 이번엔 병설 유치원 신설을 자제하자고 하니 국민들은 안 후보의 교육 철학이 뭔지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저는 뭐 듣기 시험 평가하는 것처럼 이쪽 말 저쪽 말 서로 말했다 안 했다 싸우실 게 아니라요. 네. 저는 오히려 쟁점은 단설이든 병설이든 국가가 보육과 육아를 책임져야 한다는 그 철학과 문제가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국정 비전이다 보니까 문재인 후보든 안철수 후보든 보육과 육아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을 늘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전체적 시대적인 방향에 대해서 그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복지에 대해서 영유아하고 노약자층에서는 소위 말해서 국가가 책임지는 그런 보육과 복지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힘으로써 유권자들에게 두 사람이 차이가 무엇이고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으로 가야지 단순히 단설을 잘못 알아들었다 병설을 얘기하려고 했다라는 문제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무리 말씀 좀 두 분 짧게 해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안 후보가 이걸 몰랐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로 네. 정략적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것 자체가 네. 국민들한테도 참 의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단설이든 병설이든 국민들은 출산, 보육, 저도 답답합니다. 좀 많이 좀 국민들이 눈높이에 맞게 좀 많이 설립해주는 그런 정책을 확고히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마무리 말씀 주시죠. 양쪽에 갈등이 있는 그 현안들이 있거든요. 사립유치원 있고 공립유치원 있고 그렇다면은 그것을 전체 국민에게 어떤 것이 좋은지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발언해야 됩니다. 그냥 사립유치원 학교 그 모임에 갔다고 그것을 사립유치원을 뭐 키우겠다. 네. 그러면 나중에 또 공립유치원 모임 가면 또 공립유치원 키우겠다.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네, 제가 네. 한마디만 보태면 예. 우리 사회 전 영역에서 저런 공사립의 문제가 부딪히고 있습니다. 저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요. 네. 다양한 구성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국공립을 유치해서 중심으로 가져가더라도 기존에 있던 사립 시스템 이 제도를 어떻게 잘 보완해서 데려갈 건가 하는 분명한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설계도 없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전과 정책을 명확히 가지고 가서 그 얘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절에 가면 불교 신자, 성당에 가면 천주교 신자, 개신교 교회에 가면 기독교 표를 모으려고 하는 식으로 선거운동에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로 읽힙니다.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